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실용절대주의 북한학 시작하겠습니다.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북한 주민의 사회생활, 북한의 가족제도 편에서 오늘은 북한이 이혼에 대해 범일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일성 주석이 법화한 이혼 조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내피처를 법화한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이혼 조건에 대해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했을 경우에 이혼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유로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는 이 두 문장이 북한에서의 이혼 조건인데, 하지만 김일성 주석과 노동당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이 혹시만 배반이나 그 밖의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서 조항에 넣은 것이 없습니다. 딱 이 두 문장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에서의 이혼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북한에만 존재하는 이혼의 부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북한에는 조직적 이혼과 재판 이혼이라는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적 이혼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수령의 지시, 노동당 조직이 개입해서 집행하는 이혼인데 그 대상은 주로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소위 높은 신임과 배려를 받았던, 김일성 주석이 자주 불러서 직접 대면을 했던 당군종 최고위층 및 핵심 기득권의 당사자 또는 자녀들이 속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건 제가 직접 지켜본 결론인데 대남 부문 등 극비 부문 전문 요원 집단이 이 조직적 이혼에 속합니다. 즉 관련 부문이 대체 불가능한 전문 인력인 경우에 건별로 김일성 주석의 방침을 받아서 귀책 배우자와 조직적 이혼을 조치합니다. 기타 북한의 중간 기득권이나 북한 주민 사회를 상대로 하는 조직적 이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적 이혼의 사유는 이거는 개인이 규정 못합니다. 수령과 당이 딱 규정합니다. 그 사유는 귀책 배우자나 직계 혈육이 수령에 대한 배반 반역죄입니다. 바로 이 제목에 북한의 소위 가족법이 규제하는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이라는 그런 법조항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선전하는 최우선의 결혼 전제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부부 사이의 동지적 사랑과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령과 당이 개입한 조직적 이혼의 특징은 쌍방의 의사 표명조차 박탈당하기 때문에 나란히 서서 이혼 선고를 받을 일이 아예 없습니다. 또 그때는 벌써 귀책 측이 정치범 수용소 이감 혹은 제한구역 이감 등 이미 처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당 조직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결론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며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비귀책 측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은 곧 당과 수령이 내린 결론에 대한 비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일성 주석은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지켜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김일성 주석이 안중에 있던 북한군 총참모부의 작전 장교가 리력을 기만해서 당과 수령을 속였다는 제목으로 강제 이혼을 당하고 제한구역에 수용됐던 적이 있는데 10년이 훨씬 지난 1980년대 중후반 재조사 결과 이력 기만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그 부친이 과거 김일성의 애비 김형직을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도와줬다는 증거가 새로 밝혀지면서 그 당사자가 풀려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김정일이 내린 지시가 당 조직이 책임지고 원래의 군사 칭호와 직책에 복귀시키고 이혼했던 가정도 다시 원상복구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 후 우연한 기회에 그를 만났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김정일의 배려로 10년 전에 소자 계급을 그대로 돌려받았는데 1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그 사이에 상좌, 대자, 지호 소장까지 승진한 것을 보니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또 김정일의 지시로 리언했던 마누라와 재결합하라는데 마누라가 죽어도 그리 못하겠다고 나 자빠지고 나도 그리 할 생각이 없고 처가가 힘있는 집안이라 아이들도 마누라의 성으로 다 바뀌고 매일 죽고 싶은 생각뿐이다. 살아서 뭘 하겠느냐 하는 말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제대하겠다고 당 조직에 청원을 올리고 지금 그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떤 위로의 말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김일성 족속이 스스로 전 법까지도 무시하고 개입 감행하고 있는 조직적 이혼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입니다. 법적 이혼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것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이혼하는 것인데 아마 지구촌에서 북한처럼 이혼하기가 제일 힘든 나라는 없을 것이며 또 이혼 당사자가 이혼 용단을 내리기가 정말 힘든 주민 사회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김일성 족속과 노동당의 시종일관한 관련 정책과 그 속에서 형성된 북한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불화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하면 당과 수령의 사상과 요구대로 가정혁명을 잘 하지 못했다고 소속 당 조직이나 정치 조직으로부터 집요한 개별 교양, 맹렬한 비판을 받아야 하고 그래도 기필코 이혼을 해야겠다고 고집하면 조직적 책벌을 받게 되고 평양인 경우에는 툭하면 강행되는 평양시 인구조절 조치에 걸려들어서 추방까지 당하게 됩니다. 또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출산 능력이 없어서 이혼하겠다고 나서면 낡고 썩어 빠진 봉건 유교 사상의 감투를 쓰고 또 소속 정치 조직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포기할 때까지 개별 교양 비판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또 거북 활동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남자는 가정교양을 잘못했다고 여자는 우리 민족의 미푼 양속에 반기를 든다고 소속 조직과 집단으로부터 비판과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고 또 어느 한쪽이 불륜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이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남편의 불륜에 대해서는 조직이나 주변에서 비판과 욕은 하지만 남자란 원래 그렇다 식으로 날아넘으려고 하고 여자의 불륜에 대해서는 소속 조직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여자들까지도 가세해서 매도해 버립니다. 특히 수령과 당의 선전 외에는 공론할 주제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북한 사회에서 이혼 관련 소문만큼 주변에 누구나 부담 없이 입방아 찌우면서 스트레스 풀기 좋은 소재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이혼 부부는 만일 이혼했다면 그 딱지를 주홍글씨처럼 새기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던 당사자들도 10명 중에 9명은 정당에는 포기해 버리게 만드는 것이 북한의 노동당 정책이고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이혼하기가 죽기보다 더 힘든 북한에서는 이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독살하는 범죄 행위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런 범죄 행위를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만성적이고 지독한 궁핍이 가족 사이에도 불안과 원망과 미움의 감정이 파고들게 만들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한 모방 범죄가 확산돼서 주민 사이의 분위기가 더욱더 뒤숭숭해지고 불안정한 사태로 번져져서 체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여기서 마치고 북한의 결혼 풍습과 결혼시 남녀가 준비해야 할 결혼 예물, 지참품에 대해 범일반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